국내 최고의 NBA 정품 저지 스토어를 소개해드려 볼게요. 네이버의 영어로 저지월드라고 검색하시면 맨 위에 스토어 링크가 뜹니다. 들어가 보시면 나이키, 미첼 앤네스의 스윙맨 또는 어센틱 저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지월드의 장점은 국내에서 보기 어려운 다양한 저지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과 직구와 비교했을 때도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친절한 사장님께서 사이즈 상담은 물론 NBA 수다도 함께 떨어주실 수 있다고 하니 농구 저지 구매하실 일이 있다면 저지월드에서 구매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대학교를 거치지 않고 바로 NBA에 데뷔한 선수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르브론 제임스, 코비 브라이언트, 드와이트 하워드와 같이 일약 스타덤에 오른 선수들이 있는데 당시 고졸 유망주들의 NBA 직행은 10대 선수들의 로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앞서 나온 선수들의 NBA 직행 트렌드는 한 역대급 파워포워드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이 선수는 사기적인 피지컬에 공수겸장의 능력까지 갖춘 만능 파워포워드 케빈 가넷입니다. 20년 만에 등장한 고졸 루키가 과연 NBA에서 어떤 기록들을 써내려갔는지 레전드의 농구 인생을 리와인드 해봅시다. 1976년 5월 19일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태어난 케빈 가넷은 힘겨운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가넷이 태어나자마자 가족을 버리고 떠났고 초등학교 때까지 홀어머니의 돌봄만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농구를 좋아했지만 본격적으로 농구를 배우기 시작한 것은 고등학교 때부터였습니다. 일찍이 2m를 넘긴 큰 키와 긴 팔은 그를 고교 최고의 수비수로 만들어줬고 2학년 때는 안정적인 슛까지 장착해 다재다능한 올라운더로 발전해 갔는데요. 그러나 몰딩 고교에서 한창 출중한 실력을 뽐내고 있을 때 폭행 사건의 방관자로 연루되어 학교를 옮기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다행히 새롭게 합류한 시카고의 패러것 아카데미에서도 가넷의 존재감은 묻히지 않고 피어났는데 졸업반 시즌에는 평균 26득점, 18리바운드, 7어시스트, 6블록을 기록하면서 단숨에 최고의 고교 유망주로 떠올랐습니다. 탑급 유망주들만 초대받는 맥도날드 올 아메리칸 경기에서도 MVP를 차지한 가넷은 순식간에 전미에서 주목을 받게 되었고 수많은 대학에서 입학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뜻밖의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데 대학 입학 전에 치르는 자격시험을 거듭해서 응시했음에도 기초 점수에 계속 미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재시험만 치르면서 시간을 허비할 수 없었던 가넷은 공부가 체질에 안 맞는다 생각했고 대학교를 가지 않고 NBA에 진출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모교의 학과장은 가넷은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한 것이 아니라 농구에 너무 몰두해 있던 나머지 공부를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애써 변호해 줬는데요. 공교롭게도 마지막으로 치른 SAT 점수는 필수 점수를 넘겼으나 그날은 이미 드래프트 당일날이었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명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려와 다르게 1995년 NBA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5픽으로 미네소타 팀버울브스의 지명을 받으면서 비교적 높은 순위로 NBA에 입성하게 됩니다. 당시 리그에서 가장 어렸던 가넷은 데뷔전에서 야투 4개를 시도해 모두 성공시키며 산뜻한 출발을 했으나 이른 나이에 입성한 프로 무대는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는데 같은 포지션을 맡고 있던 팀 동료 레이트너는 루키를 너무 편애한다면서 가넷에게 지속적으로 험한 말을 내뱉었고 팀 분위기와 성적 모두 바닥을 쳤습니다. 이 상황을 알게 된 맥헤일 사장은 감독을 플립 손더스로 바꾸고 레이트너까지 시즌 도중에 트레이드해버리면서 20살 루키에게 미래를 걸었음을 확실하게 내비쳤습니다. 루키 시즌 중반부터 주전 포워드 자리를 꿰차면서 평균 2자릿수 득점을 넘길 수 있었고 데뷔 2년 만에 NBA 올스타에 선정되면서 재능을 꽃피우기 시작했습니다. 황무지 같던 팀 상황은 스테판 마버리의 영입 후 비약적으로 달라졌는데 공격형 포인트 가드인 마버리의 화려한 패스는 가넷을 더욱 빛나게 해주었고 다재다능한 가넷 역시 마버리를 보완해주면서 미네소타는 최초로 플레이오프 무대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비록 1라운드에서 레전드 3인방이 이끄는 휴스턴 로켓츠를 만나 무기력하게 탈락했으나 차세대 듀오의 상승세가 쭉 이어진다면 조만간 화려한 미래를 맞이할 듯이 보였는데요. 하지만 화려한 플레이 스타일만큼 본인이 더욱 빛나길 원했던 마버리는 1년 뒤 가넷이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게 되자 이를 질투해 98-99 시즌 도중 팀을 떠났고 미네소타는 2년 만에 가넷 원맨 체제로 돌아가게 됩니다. 혼자 많은 짐을 짊어진 가넷은 공수양
정면으로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선수로 발전해 갔는데 어마어마하게 높은 타점을 자랑하는 페이더웨이 점퍼로 미드레인지 지역을 공략하면서 평균 20득점은 거뜬히 해줬고 경기당 10개의 리바운드와 5개의 어시스트까지 기록하면서 미네소타를 서부 상위권으로 이끌었습니다. 창단 이후 7년간 플레이오프 진출 실패를 하던 팀은 가넷에 의해 8년 연속으로 꾸준하게 플레이오프 무대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플레이오프에서 그를 지원해줄 선수가 전무했다는 것인데요. 샤크 코비의 레이커스, 팀 덩컨의 스퍼스 등 탄탄한 전력을 갖춘 우승 대권팀과 1라운드에서 마주쳐 번번이 조기 탈락했는데 2003년 레이커스와의 3차전에서 33득점 14리바운드를 거두며 시리즈 리드를 잡아왔지만 이후 3연패를 당하면서 또다시 맥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당시 플레이오프 6경기 동안 가넷은 모든 면에서 정규 시즌보다 더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팀을 하드캐리했고 누구보다 열정을 쏟았음에도 7년 연속 1라운드 탈락이 확정되자 무척 실망스럽다며 원맨팀의 한계를 실감했습니다. 플레이오프 승리에 대한 갈증이 어느 때보다 커져 있을 때 미네소타가 03-04 시즌을 앞두고 샘 카살과 라트렐 스프리웨를 데려오면서 한 단계 더 비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주력자가 생긴 가넷은 커리어 하이인 평균 24.2득점과 13.9개의 리바운드를 잡아내면서 펄펄 날았고 프랜차이즈 최다승을 선봉한 끝에 정규 시즌 MVP까지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서부 1위로 진출한 플레이오프에서도 거침이 없었는데 카살과 스프리웰의 지원 사격이 더해지자 1라운드에서 만난 덴버를 4승 1패로 꺾으며 프롭 시리즈 전패라는 아픔을 씻어냈고 2라운드에서는 세크라멘토 킹스와 7차전까지 가는 치열한 승부를 펼쳤는데요. 서서히 기량이 하락하고 있던 크리스 웨버는 가넷에게 철저히 밀렸고 7차전 32득점 21리바운드라는 에이스의 압도적인 맹활약에 힘입어 미네소타는 3점 차이로 2라운드 관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만난 상대는 작년에도 아픔을 안겨줬던 LA 레이커스. 서력의 기회였지만 골밑에 샤킬 오닐과 칼 말론이 버티고 있는 반지 원정대를 상대로는 역부족이었고 또다시 2승 4패로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래도 컨파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룬 만큼 다음 시즌을 기대해보려 했더니 스프리웰이 가족 부양을 이유로 미네소타의 재계약을 거절하고 카셀이 부상으로 쓰러지면서 가넷과 미네소타의 꿈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떨어지는 팀 성적에 감독까지 바꿔봤지만 이는 손더스 감독을 신임하던 가넷의 마음만 더욱 불편하게 할 뿐이었고 미네소타는 다시 예전처럼 플레이오프에도 올라가지 못하는 서부 하위권 팀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한창 선수로서 정점을 찍을 나이에 아무리 혼자 애써봐도 팀 성적이 나아지지 않자 올스타전 인터뷰에서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눈물을 보일 정도였는데요. 주변에서도 할 만큼 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고 2007년까지 3년 연속 프롭 진출에 실패하자 더 이상 안 되겠다 느낀 가넷은 이적 시장에 나왔습니다. 아직 30밖에 안 된 그에게 많은 팀들이 관심을 보였는데 그중 사장님들끼리 서로 인연이 있던 보스턴 셀틱스 쪽으로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위권 팀에서 지칠 대로 지친 가넷은 동부 꼴찌였던 보스턴에 가길 원치 않았지만 데니 에인지가 트레이드를 통해 최고의 슈터 레이 앨런을 영입해오면서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확실히 우승을 목표로 팀원을 보강하고 있음을 보여줬고 그동안 비슷한 외로움을 느낀 보스턴의 에이스 폴 피어스도 함께 뛰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하면서 가넷의 마음을 돌릴 수 있었는데요. 결국 12년간 정든 팀을 떠나 보스턴에 합류해 든든한 슈퍼스타 2명과 함께 07-08 시즌을 시작했습니다. 다들 각자의 팀에서 에이스 역할을 하던 선수들이었지만 이젠 한 팀으로 뭉친 만큼 우승이라는 목표를 위해 희생을 강조했는데 보스턴 입성 후 가넷은 수비에 좀 더 치중하면서 팀 승리에 공헌해 갔습니다. 미네소타 시절 6년 연속 디펜시브 퍼스트 팀에 들며 이미 검증된 수비력을 더욱 극대화시켜 보스턴의 골밑을 사수했고 매 순간마다 불타는 투지를 드러내면서 보스턴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습니다. 스타급 선수들이 하나로 뭉치자 보스턴은 1년 만에 동부 꼴찌에서 리그 전체 1위로 수직 상승해 플레이오프로 향했는데요. 1라운드에서 애틀랜타에게 원정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서 7차전까지 가는 예상 외의 고전을 했고 2라운드에서도 르브론 제임스의 클리블랜드에게 원정승을 가져오지 못하면서 힘을 뺐습니다. 하지만 무기력하게 무너지진 않았는데 피어스와 앨런이 얕은 난조를 겪을 때 가넷은 침착하게 로우 포스트 지역을 공략하면서 막힌 흐름을 뚫어주었고 수비 시에는 몸을 내던지면서 공격권
번을 쟁취해온 끝에 4승 3패로 클리블랜드를 꺾었습니다. 컴파에서는 디트로이트를 만나 4차전까지 2승 2패로 팽팽하게 겨뤘지만 5차전에서 가넷이 야투율 64%로 33득점을 퍼부으면서 흐름을 가져왔고 6차전에서는 4쿼터에 폴 피어스가 폭발해 대망의 NBA 파이널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상대는 역사적인 라이벌이자 그동안 넘지 못했던 LA 레이커스. 피어스의 부상 투혼에 힘입어 홈에서 열린 1, 2차전을 모두 잡아내 분위기를 탔고 4차전에선 코비를 17점으로 묶어내면서 3승 1패라는 유리한 고지를 점했는데요. 비록 다음 경기에서는 가솔과 오돔에게 많은 득점을 헌납해 자신의 플레이가 쓰레기같이 형편없었다며 자책하기도 했으나 심기일전하고 나온 6차전 날카로운 슛감을 보여주면서 전반에만 17점을 올렸고 셀틱스는 24점차 리드를 가져왔습니다. 레이커스가 추격 동력을 완전히 잃어버리면서 승부는 3쿼터에 일찌감치 확정되었고 경기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던 가넷은 우승이 확정된 순간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비록 파이널 MVP는 폴 피어스에게 돌아갔지만 득점 욕심을 버리고 굳은 일에 집중한 가넷의 희생은 분명 우승에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팬들의 기대에 부응한 가넷은 한 번의 우승에 만족하지 않고 다음 시즌에도 2년 연속 우승을 목표로 삼았는데요. 그러나 시즌 후반 무릎 부상을 당해 시즌 아웃이 불가피한 최악의 상황이 닥쳤고 플레이오프에서도 복귀하지 못하자 보스턴은 2라운드에서 올랜도 매직에게 탈락하게 됩니다. 09-10 시즌에 부상을 털어내고 돌아온 후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다시 한번 팀을 파이널로 이끄는 등 베테랑의 저력을 보여줬지만 전력을 보강하고 돌아온 레이커스에게 7차전을 내주면서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어느덧 30대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던 가넷은 잔부상에 시달리면서 전성기에서 서서히 내려오고 있었고 11-12 시즌부터는 파워포워드 대신 센터 포지션으로 뛰며 선수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2010년대로 접어들면서 동부의 강호는 새로운 빅3인 마이애미 히트로 넘어갔고 세대 교체가 필요했던 보스턴은 12-13 시즌 종료 이후 가넷과 피어스를 브루클린 네츠로 트레이드했습니다. 모든 경기를 주전으로 나서도 평균 득점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는 씁쓸함을 느끼고 있던 와중 가넷은 황혼기의 끝을 고향팀에서 보내길 원했는데요. 그의 바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 14-15 시즌에 이뤄졌고 8년 만에 미네소타의 유니폼을 입고 타겟 센터에 돌아온 가넷은 팬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게 됩니다. 특히 12년 전 화려한 춤사위로 유명세를 탄 그의 광팬 지글리 보이도 두 아들과 함께 경기장을 찾았는데 카메라는 계속 그를 잡으면서 춤을 안 출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줬고 열띤 성원에 마지못해 하는 듯 상의를 벗어던진 그의 몸에는 이미 가넷에게 보내는 환영 인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의 춤사위를 본 가넷 역시 활짝 웃으면서 오래된 팬을 반겼고 축제 분위기였던 팀은 워싱턴을 상대로 20점차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후 미네소타와 두 시즌을 함께하면서 43경기 출전에 그쳤으나 유망주들의 멘토를 자처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15-16 시즌을 마지막으로 20년간 정든 코트를 떠나게 됩니다. 마이클 조던에게도 트래시 토크를 서슴지 않던 고졸 루키의 열정은 커리어 내내 식을 줄 몰랐고 NBA 역사에 남을 만한 기록을 써내려간 가넷은 2020년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면서 자신이 동경했던 전설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